안녕하십니까.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수환입니다. 2월 자산 배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보천리 2019년의 데자뷰입니다. 2023년 연초부터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CPI 등 물가지표들이 일제히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긴축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됐고요. 실물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물가 잡는 것보다는 성장률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둔촌주공 청약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서 채권 시장에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의 기대감이 단기간에 너무 과도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2회 인하될 확률을 19%, 1회 인하될 확률을 35%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양적 긴축, QT도 종료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1, 2회 금리 인하를 확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로 수요도 회복되고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도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이 2019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2019년도 연초 지금과 똑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회복세는 둔탁했었고요. 자산 긴축인 QT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모멘텀은 다시 빠르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것은 채권이었는데요.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직한 소의 느린 걸음은 천리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말의 걸음은 빠르지만 심리만에 쉽게 지쳐버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작금의 시장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 16% 이상 감소했고요. 작년 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버렸습니다. 다소간의 균형 감각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권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 인플레 둔화, 달러 약세 등은 여전히 채권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크레딧물도 과거보다 금리 메리트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물가는 아직 좀 온기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권, 신종자본증권, 표면금리가 낮은 우량등급 유통물, 그리고 A등급 채권 등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중립적 경제적 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주식은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부양 가능성으로 이번에 한 단계 의견을 상향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이익 전망치 하향 추세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희망 섞인 메시지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저희는 아직 신중함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비관론도 위험하지만 막연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된다. 우보천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월 애널리스트 의견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소폭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선진국 투자 의견, 투자 등급 중심으로 투자 상향, 보호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에 대해서 여전히 플러스 2 비중 확대 의견을 견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자산은 중립입니다. 신용생각 첫 번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 수출의 시사점입니다. 저희는 원달러 환율 2 이상 추가 하락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월별 무역 수지 때문인데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지금 1월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가 127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요. 12월과 1월은 사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난방용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 때문에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난 11월부터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해서 4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 1월의 동절기 효과가 끝난 이후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야 빠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생각 두 번째입니다. 부채 한도 상향인데요. 미국 CDS 프리미엄이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은 미국이 현재 국가 부채 한도를 다 써버려서 재무부가 이 국가 부채 한도가 상향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현금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이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1년도 의회가 부채 한도 합의에 실패해서 열흘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기술적 디폴트가 발발했었던 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3년 테이퍼 텐트럼으로 미국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2011년도 기술적 디폴트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라도 현재 의회가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나눠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공화당이 민주당과 지금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부채 한도 상향이 지연될 경우에는 5월 미국 연준과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현금 방출량이 좀 동일하는 시점에 있어서 모종의 어떤 변동성 확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꼭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신용생각 세 번째입니다. 60년 만에 첫 중국 인구 감소인데요. 노동력 초과 공급 시대가 끝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왼쪽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노령화되기 시작을 했고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가 2010년도 중반부터 서서히 고점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장기 부정론을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헬스케어와 복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아주 관심이 많으신 산업 자동화, 로봇 그리고 AI 테마가 의외로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빅 테마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산 배분 전략 여기서 마치겠고요. 3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